안녕하십니까. 실전 모의고사 수능 완성이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일단은 비문학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문학 같은 경우 보면은 어려워요. 수능 완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문이 일단은 길이가 조금 거의 한 페이지가 꽉 차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지웠네. 한 페이지가 꽉 차고, 그 다음에 문제도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보기 같은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막 2개씩 박혀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지문이든 법 지문이든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다 주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하나하나 보면은. 그리고 띠꺼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답지를 봐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1회. 일단은 다들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우리 그거 유교랑 그런 거 있죠? 네가 착하네 내가 착하네 원래 착했네 안 착했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맨 처음엔 중국 거, 그 다음에 그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유학은 중국 전통의 예라는 규범 안에 인을 배치하면서 탄생을 했대요. 얘 안에 이렇게 인이 더럽게 많이 박혀있나 보지. 공자는 사람의 행동은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인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으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봤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이 모여서 예로 나타난 거구나.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학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정감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감,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소리죠. 얘기에서 언급한 기쁨, 노염,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런 정감을 7정이라고 얘기한대요. 7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7개 감정을 7정이라 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맹자는 뭐래? 맹자는 그 7정 이거죠. 이거에서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가 아픔을 느끼면 나도 아프다. 불인인지심. 그래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라는 게 다 인간이라면 다 있대요.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건데, 결국 불인인지심이 사단이라고 나오는 거고, 사단은 즉 인간에게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사단이 무슨 뜻인지 여기 꼽표가 있으니까 다 있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거, 아니면 위하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한대요. 그래서 4가지에 있다. 그 다음에 맹자가 나왔죠. 이번엔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그냥 했대요? 사단을 객관화하려고 했대요. 사단을 객관화하려고 했다는 건 그 맹자 거를 일단은 조금 받아들였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선한 정감을 사람만의 특징으로 규정했던 맹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의 보편적 이치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계속 객관적으로 나타내려고 했고 음과 양의 변화로 이루어진 음양론을 바탕으로 세계가 2개로 나뉘었대요. 모든 것은 계속 변하지만 변한다는 그 자체는 뭔 소리야 이게? 모든 게 다 변하는데요. 변하는데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했답니다. 무슨 되는데? 일단 계속 읽어보자.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변하게 하는 이치를 리, 변화하는 속성을 기라고 했대요. 우리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기론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이기론. 그래가지고 이가 사물의 본질이고 기가 껍데기는 아니면 기가 그거는 이렇게 나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변합니다. 사물은. 그게 이. 근데 변화하는 그 속성 자체는 기래요. 그래서 이게 리는 기를 통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리는 기를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결국 기가 껍데기네요. 기는 리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본질인 거지. 이에 따라 사람의 마음 역시 사람이 사람일 수 있게 하는 리, 이게 본질이다. 인성.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인 성이래요. 그래서 이거와 이게 합쳐져서 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 그것을 하는 기가 합하여서 정이다. 보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과 기가 합해서 정이다.
그리고 주자는 맹자의 성선론에 근거하여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리가 사람에게 인과 의에 같은 선한 본성으로 주어졌다고 봅니다. 즉 리는요 보편적 질서래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다. 결국 누가? 맹자 있죠? 주자네. 주자는요 여기입니다. 리가 본성이랍니다. 사람의 본성 여기도 나왔죠. 성. 그러면 리가 성이네요. 리가 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어졌다고 본다. 누가? 주자가.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정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단이란 건 본성을 구체화시킨 게 사단이다. 결국 리가 사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but 하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선입니다. 선한 감정인 사단, 일반 감정인 칠정의 관계는 주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요. 근데 얘는요, 얘랑은 뭔 관계예요? 얘 아까 칠정 아까 신나게 얘기하더니 왜 칠정 얘기 안 해요? 이게 한계죠? 주자의 한계. 이에 대해서 이왕은 사단은 리가 발현한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현한 것으로 정리. 즉 사단은 리가 맞아. 근데 칠정은 아까 우리 7가지 감정은 기야. 왜? 성. 우리 인간의 본성이었죠. 여기 인간의 본성은 선해서 사단이지만 칠정은요 선한 것도 있고 사욕도 있다. 안 좋은 것도 있다. 선악 비선악도 있다. 선, 악 둘 다 있다. 비도덕적 행위는 기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칠정, 기. 비도덕적 행위는 기에서 나온다. 이왕은 이러한 이유에서 사단과 칠정을 분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착한 건 무정원리, 칠정은 안 좋은 거 좋은 거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기야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착하려면 사단과 칠정을 분리해서 어디를 조져야 될까요? 칠정을 분리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승은 개소리 하지 마라. 사단도 정감이라서 기하고 무관하지 않을걸? 칠정 중에 하나라고 본 거죠. 사단도 칠정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사단이나 칠정 모두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대요. 기대승이. 그럼 기대승이 얘기하는 건 뭐야? 이, 기 결합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기는. 그러고 칠정 있죠. 사단 있죠. 얘가 얘랑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 차이는 수양의 방법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로 나타났답니다. 이황은 기대승의 비판에 대해 사단이 기와 관련됐다는 것을 인정한대요. 하는데 인정만 하거든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리 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추중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니야 사단은 리인데 이거 이러면서 자 도덕 수양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을 성에서 사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설정하면서 칠정은 자연스럽게 제어와 통제 대상을 규정. 그러니까 이거에 힘을 줘야지 얘는요 좀 참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목이 왜 이렇게 사단을 악함의 가능성을 지닌 칠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리가 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동성을 지닐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즉 얘가 얘를 제어 조절하는 능동성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왕은 성이 그대로 사단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의 자세, 즉 이 있죠. 여기서는 리라고 나오는데 리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리가 성이 사단으로 갈 수 있도록 칠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얘로 제어하고 조절해야 된다라고. 그게 경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대승이 뭐라고 하니까 알았어 관련 있어 라고 얘기해놓고는 그러니까 어쨌든 분리론자인데 이거 살짝 분리를 알았어 받아준 거죠. 알았어. 근데 같이 있으니까 뭐야? 이거를 찍어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봐요. 사적 이념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대요. 리가 발현될 수 있도록 누가?
기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지만 but 역시 기대승은 원론적인 주자의 입장에서 능동적 속성은 기의 영역이라는 전제 아래 만약 리에서 나오는 정감과 기에서 나오는 정감을 별개로 본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 봐봐. 자 우리 이랑 기 뭐야 이거 이황 선생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대승이 리에서도 선한 게 나와요. 근데 기도 선한 게랑 악한 거 둘 다 있다며? 그러면 선한 게 두 개가 있네요? 라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착하다며 칠정은 선하고 악한 게 다 있다며 그러면 마음속에 두 개가 있다고?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승은 마음은 리와 기가 결합이라는 주자학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감은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뭐야? 칠정도 여기야. 이거야. 우리 칠정도 이거 사단도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칠정과 사단 다 있는데 이 성이 칠정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칠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못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승은요 칠정이 사단으로 가기도 하고요 못 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로 가냐는 너한테 달렸던 소리죠. 그래서 칠정 그 자체를 제어해서요 그러니까 분리하지 말고 그냥 칠정 그 자체를 좀 잘해서 칠정이 요로 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성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의 자세, 여기는 성의라는 거라고 하네요. 또한 마음 그 자세에 집중하는 수행보다는 공부 존나 해서 옛 사람들의 그거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결국에는 다른 학자 대비되는 거 얘기했네요. 조선에 있는 거는. 자, 그래서 봅시다. 도대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은 1번에는 2번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학의 학문적 흐름이 조선의 지역적인 특수성 반영 아니죠. 1번. 그 다음에 얘는 왜 틀립니까? 3번은. 일단 2번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대상선언과의 견해 차이. 누구야? 이황과 기대승. 기대승. 그리고 이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 그 아까 중국 쪽에서 있는 거. 그리고 이랑 기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학 내에서 다른 이론적 경향의 학자간의 논쟁을 뭐 있을 수 있는데 절충 못했죠. 4번이 틀린 이유는 학문 자체 내재적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는데 이게 기대승이 얘기한 것 중에 있기는 해요. 근데 봐봐. 유학의 발전 과정을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소개했는데 하나의 학문이 서로 다른 사상적 이게 아니죠. 사상적 갈래로 나뉘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그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뭐 이런 정도로 나뉘어지. 저거는 그냥 견해 차이에 불과합니다. 견해 차이.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 갈래로 나뉘게 된 내재적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승이 그냥 비판한 것 중에 이황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유학이 지닌 이론적 한계 극복하기 위해서 뭐해? 없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번 얘기에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정감에 근거해서 인간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 했어요? 본성은 선하다? 얘기해서 봅시다. 얘기해서 뭐 얘기했어요? 얘기 어딨냐? 아씨 안 보여. 쭉쭉 여기 있죠. 얘기에서는요 이런 거 얘기했죠. 칠정이 있다. 근데 선한 건 맹자가 얘기한 거지 얘기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얘기에서는 요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정리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아가 맹자가 선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얘기에서는 선하다고 봤다. 응 아니야 이건 맹자야. 얘기 걸 바탕으로 맹자가 얘기한 거지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자 윗글을 참고해 보기의 상황이 한 겁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뭐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리브리아 통치자들이요 전쟁은 이런 것 때문이다. 전쟁은 무엇 때문이다? 칠정 때문이래요. 전쟁은 칠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럼 칠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황과 기대승 모두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황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칠정 자체를 조져야 된다. 기를 조져야 된다고 했고 기대승은 아니 그러니까 그 칠정이 사단으로 가도록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봐봐. 그래서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고 예술작품을 감정을 그냥 다 조졌네. 칠정 거세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아니냐, 얘가 리브리아 통치자들이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신 것은 7정 그 자체를 제어해야 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 이왕이 얘기한 거. 기대승은 뭐라 했어요? 7정 그 자체를 제어가 아니라 7정을 사단으로 잘 이끌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7정을 조져야 된다는 건 이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말이라서 와가지고 질문하세요. 다음에 4번 기억이왕 니은 기대승. 이 입장에서 가와 나에 대한 보일 반응으로 추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랑 나눠볼까요?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이왕이랑 기대승의 입장은 우리가 알고 있죠. 가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자신의 잘못에 부끄러운 마음을 사단이라고 해요. 근데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아, 기대승이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측은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옳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정감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사단은 리가 정감으로 드러난 것이고 7정은 기가 정감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 이황 얘기. 그런데 기쁨, 노여움, 사랑, 미움, 욕심을 보면 7정에는요 7정은 인이나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대요. 근데 인하고 의가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숄랑호 위로 가보세요. 인, 의가 도대체 어디서 얘기 나왔나? 여기 있죠. 어디에? 본성, 슈, 인과 의 같은 선한 본성 나와있죠. 그럼 뭐냐면요 7정은 여기에는요 선함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은 답은 5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풀면서요 살짝 이상했던 게, 자 얘기해보세요. 이게 기대승이란 말이에요. 니은이 기대승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서 기쁨, 사랑뿐 아니라 노여움, 미움, 욕심까지 이나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봐봐. 이거 보면 인하고 의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뭡니까? 얘죠. 기쁨, 사랑, 미움. 기쁨, 사랑, 얘까지 요거랑 비슷하고 볼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놈의 다른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습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답지에서는 말이 이상하게 했는데 내 생각엔 그러니까 이게 답지 해석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답지에서는 뭐 선함, 미움, 욕심까지 인해나 이를 본 것은 뭐 다른 두 개의 선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건데 난 요 말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답지는 요 뒤가 틀렸대요. 그래서 어디 갔어? 답지는 요 뒤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난 이거 맞다고 보는데 맞는 것 같거든요. 모순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 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인정 안 하잖아요. 누가? 기대승이. 근데 내가 봤을 때 5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 노여움하고 미움, 욕심까지 예로 봤다고? 그건 아니지 않나? 이거를 보면 이거랑 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 기쁨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왕이 얘기하기로는 7정에 선하고 악함이 다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선이고 얘가 악으로 본 게 아닌가. 근데 얘까지 요걸로 봤다라고 얘가 얘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틀렸다고 봤거든요 이거를. 근데 답은 맞았는데 답지는 요 뒤가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뭐 기대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요 뒤에는 기대승은 요 뒤를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요게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문맥상 A와 E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자 이 5번 보시면은 A 이거
일단 답은 2번인 건데요. A는 뭐 이걸 요즘 제일 힘들어해가지고 A는 규범 안에 in을 배치했다라고 했죠. 그 말이 뭐야? 외재적 규칙인 in이라는 내재적 마음과 통합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했죠. 왜? 이게 뭐냐면요, 통합한다, in을 안에 쳐넣는다라는 소리죠. 외재적 규칙이 뭔데요? 얘죠. 그러니까 얘 안에다가 in 존나 넣었다는 소리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왜 틀리냐? 보자. B가 뭐냐?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인데, 사람의 본선을 성하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는 뭐 어떤 단서를 제공한다는 소리잖아요. 사람의 본선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뜻이랑 선함의 가능성이죠. 가능성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단서는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 아니면 그러니까 위는 가능성이니까 사람의 본성이 선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의 실마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건 만들 수 있다 없다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조금은 거시기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편적 객관 없이 사람에게만 선한 감정이 주어져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C는 뭡니까? 선한 감정을 사람만의 특징으로 규정했던 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서만 선한 감정이 주어져 있다, 특징으로 규정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D 어딨냐? E 여기 있고 D는 여기네.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E랑 D가 분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서로 달리하니까 그 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E는 성이 그대로 사단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성의 상태를 유지시킨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개입되지 않도록 절대로 칠정 조지자는 소리죠. 그래서 선한 이치, 이게 뭡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얘 말고 얘가 될 수 있도록 5번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규. 근데 여기 법규는 쉬워요. 요 법규는 좀 쉽습니다. 문제는 얘가 일단 법규 하자. 법규하고 그 다음에 합시다.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 봅시다. 행정법규. 법규는 뭐랍니까? 행정청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행정부 얘기하는 거죠. 행정부가 뭡니까? 우리나라 모두 기획경제부, 교육부,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시청, 구청, 이런 것이 다 행정부입니다. 경찰청 이런데.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는 그런 시스템을 알죠?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지금 이거 상식이다,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공통사회 때 배우지 않냐? 사회 뭐야? 사법기구 검찰이죠. 재판소, 법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입법부는 의회야.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는요, 이제 국회도 있고요, 시의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요, 청와대가 있고요. 청와대 밑에 이제 각 부처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교육부, 국토교통부, 막 쭉쭉 있어. 무슨 부. 그 다음에 시도청, 시청, 도청, 경기도청, 서울시청,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등등등등등등등, 그런 게 이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찰이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맨날 검찰이랑 경찰이랑 뒤지게 싸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서로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올 거냐, 수사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죠. 그리고 의회도 어디에 있어요? 다 시청 안에 의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때려요. 졸라 견제 때려, 서로 막. 우리나라 그래서 상권 분립이 매우 잘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독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야? 누구 하나가 얘가 잘못해. 국민이 지랄하면 됩니다. 우리 다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나가 새끼들아 따지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여기가 짝 먹는다. 이 새끼들 다 우리가 한번 야마 돌면은 얘네 다 갈아치운다. 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되는 게 뭐냐면 다 예비군이 많아요. 뭐 총으로 또 뭐 총 쏴서 또 뭐 계엄령 내린다고? 우리 다 총 쏠 수 있는데 총 다 쏠 줄 아는데 그 여의도에서 탱크 탈 수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 행정청이 여기입니다. 얘네가 이제 행정을 처리하는데 뭐 요런데 이제 없이 얘네가 그냥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행정청은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면 그 효과를 하는 조건문의 형태로 나오는데 뭐 그렇다 응 알았어 여기는 그냥 뭐 당연한 거야 응 그거 되면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법률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거는 법률 효과 얘네가 근거를 따져준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네가 하면 얘네가 인정 이거 되는 건데 그러면 얘네도 이제 떳떳하게 하는 거. 서로 왜냐면 얘네가 막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어 장치를 건 겁니다. 그래서 보자. 이때 해야 한다처럼 충족이 돼서 해야 하는 행정에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그러니까 이 기속행위는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안 돼요. 봐주면 저희가 털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에 찌들어서 이거 취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 그러면 그 자리 취소입니다. 근데 하여야 한다예요. 이거 취소 안 해주면요 적폐입니다. 취소해야 돼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청인 지방경찰청장은요 의무를 집니다. 취소에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행위는 기속행위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근데 반면 할 수 있다는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뭐야?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한테 걸려도요 기속행위로 걸리면 안 돼요. 재량행위로 걸리면요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봐줄 수도 있어요. 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그 아버지나 뭐 좀 높으신 분들은 그 높으신 분들의 뭐 자녀분들이 난풍운전 존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놓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래도 법을 안 받는 경우가 뭐야? 이게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난폭운전하는 경우 이게 A죠. 요건 그러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안 해도 돼. 그래서 재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맨날 풀려 나는 겁니다. 난폭운전하고 막 위협운전하고 그런 새끼들 이것도 기속행위로 바꿔야 돼. 이거 썩을. 근데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난폭운전이라는 그 애매함 때문에 아마 재량행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좀 뭐 난폭운전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위협을 받았다고 난폭운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량으로 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술 냄새가 졸라리 나는데 이걸 거부하면은 이거는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법원의 통지를 받아야 돼요. 왜? 기속행위의 경우는요 의무입니다. 의무. 야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경찰분들이 자신의 의무를 안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이에 따르지 않은 행정에는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야 너 뭐하냐?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야 또 이에 따르지 않은 행정행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은 뭐야 효력 부정입니다.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러면서 법원에서 태클을 건다는 소리고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요 재량권이 주어진 겁니다. 재량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 그러면 이거 정당하게 쓴 거야? 이거 네 아들이라서 봐준 거 아니야만 심사를 한 거지. 근데 봐준 게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심사를 해요. 재량권의 그 권한만 심사하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괜찮네. 이거 뭐 권력 막 휘두른 거 아니네 정도로 그냥 인정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얘가 지금 뭐 벌을 받아야 되네 만에는 법원은 아무 상관을 안 한다. 그냥 그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쓰였냐 아니면 좀 과하게 쓰였냐를 아는 거죠. 그냥 경찰이 지나가다가 얼굴 짜증나게 생겼다고 너 난폭운전했네 너 벌금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위법성이 있는 거죠. 그 목적에서 벗어나 행사된 거니까. 그런 것만 이제 법원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다만 법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를 택하였거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성을 인정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아니면은 막 너가 학교 다닐 때 짜증나는 애가 있었어. 학교 다닐 때 그냥 좀 막 너 괴롭히고 좀 막 맨날 삥 뜯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너가 경찰이 되고 걔가 이제 딱 운전하는 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꼴 받아서 가서 야, 너 난폭 운전했음 하고 하면은 이건 법에 걸린 거죠. 위법이죠. 왜? 사익이니까요. 그래서 재량행위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경우 고려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기속인지 재량인지에 따라서 법원의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가지문이죠. 가지문은 상관없어요. 그냥 기속행위랑 재량행위 이렇게 나눠지고 이 뒤에 있는 걸 봅시다. 얘는 그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법이 행정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이 법의 통제를 받냐 안 받냐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법이 행정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죠. 봅시다. 자, 법률요건에 추상적인 법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복지, 공정질서, 위협 등 같은 법개념은 해석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졸라리 어렵대요. 이와 같이 법 규정의 의미가 이리적이 아니라 다의적이어서 뭔가 좀 법이 애매한 거 있어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수치도 안 적혀 있고 애매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되는 법개념을 불확정 법개념이라고 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봐야 돼. 특히나 이제 그 도로교통법이 돌아요. 그게 걔 애매합니다. 뭐 얘가 끼어드네 마네인데 이게 진짜 애매하게 막 이게 중앙선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부딪힌 거 있죠. 이렇게 부딪힌 거. 이러면 누가 잘못이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중앙선 넘으면 무조건 뒤져야 되거든요. 중앙선 넘으면 무조건 잘못이야. 근데 얘가 중앙선을 이렇게 넘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박았어요. 각도가 근데 얘는 그럼 들이받으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이거 누가 잘못이냐. 그런 것들. 그래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 넘긴 했는데 이거 얘는 정당하게 하고 있던 건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법 규정에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핵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불확정 법규의 사용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의 광범위한 판단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법원에서요,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은요 법을 잘 아는 거지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도로 교통에 대한 지식은 누가 더 알고 있을까? 여기 쪽 전문가들, 여기 도로교통부 국토교통부인가? 뭐 어쨌든 이쪽 사람들이 잘 알죠. 그러면 이쪽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문을 구하는 범위를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 여지설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판단 여지설은 법률 요건에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 상황이 나타났겠죠. 그러면 하나의 결정만이 아닌 다양한 판단 가능성이 행정청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 아까 얘기했던 얘네한테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이를 행정청의 판단 여지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이 입장은 법 적용 과정을 사실관계 확인, 누가 중앙선을 넘었고 누가 들이받았는지 그 법률 요건에 사용된 법 개념의 해석. 그래서 뭐 이거 형법이라고 해야 되나? 민법인가? 형법인가? 어쨌든 민법이죠. 서로 이게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뭐 민법이나 아니면 뭐 형법에 의해서 뭐 몇 조 몇 원가.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과 법 개념의 해석은 사법심다. 이거는 검사랑 판사가 다 할 수 있어요. 변호사랑. 근데 확인된 사실관계가 불확정 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막 국토교통부에서 근데 저기 저 도로는 중앙선은
넣어도 돼요. 왜냐면 저거 예, 저희가 손 잘못 그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그럼 이제 법이 애매해지는 거죠. 행정적인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본다라고 하면. 근데 왜 저거를 수정을 안 했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중앙선을 지워야 되는 걸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선 넘은 사람은 그래 원래 여기는 넘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애매한 거죠. 그러면 이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되는 거죠. 즉 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가 곤란해요. 아씨 이거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되네. 이 얘네가 이제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판단수권설은요 불확정 법규의 해석이 행정청의 선택권 인정될 수 없다. 그냥 얘네 무시. 그냥 법대로 그냥 법대로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불확정 법 개념은 그것을 적용할 때 그 시대 사회, 경제, 기술 분야의 평균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에 따라 특정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확정 법 개념도 어차피 그냥 어차피 사람들이 뭐 10년 지날 때마다 생각도 다 달라지고 하는데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 원래 술 먹거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있죠.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이게 원래 법에 있는데요. 요즘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냥 법대로 때려버립니다. 그냥 법대로 때려요. 그냥 뭐 술 먹었어? 어쩌라고 새끼야 이러고 그냥 법대로 때립니다. 왜? 그 시대 사회를 적용한 거지. 그 지배적인 견해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입법자인 의회가 행정청의 불확정 법 개념을 판단하에 권한을 부여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의회가 어딥니까? 입법기관이죠.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얘네가 써놓지 않는 이상 법을 만들 때 이거는 행정 쪽에다가 얘기를 해라. 이거는 행정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 니들이 뭘 할 게 아니다라고 해놓은 경우면 인정입니다. 사법부도 법전을 딱 펼쳤는데 뭐야 이거 행정 쪽에 써있네? 그러면 인정. 그거 없으면 닥치고 법대로. 그게 판단 수권설. 그러니까 입법자의 수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자가 만들어놨냐 안 줬냐 안 줬냐죠. 입법자가 줬냐 안 줬냐. 그래서 판단을 수권 줬다라는 거죠. 즉 행정청의 판단 여지 인정 여부는요 행정의 탄력성과 국민의 권위를 구제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행정의 탄력성. 왜냐면 뭐만 하는데 봐봐 법을 집행하는데 모든 법이 다 판단 여지설이야. 저때 소송 난리나요. 그냥 가다가 다리고 막 난리나. 그냥 사람들 다 고소할 거예요. 그래서 막 왜 나 벌금 받아야 돼? 이거 하고 그냥 그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이제 또 판사 검사님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거 교육적인 판단, 주택시장 변화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그래서 막 우리 수능 같은 것도 고소 때리면은 그 평가 거기서 와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걔네가 전문가니까. 알겠죠? 얘도 문제로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그래서 가는 행정법 Q의 규정 형식에 따른 법률 요건의 차이? 법률 요건? 아니죠? 그 다음에 가는 행정행위의 종류, 기속행위랑 그 재량행위, 사법심사 범위 차이. 그렇죠. 왜? 여기 대놓고 나와있어.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은 왜 틀렸을까? 뭔 개소리야. 6번에 3번은 왜 틀렸을까? 나는 행정법규의 특수성으로 인해 존재하는 특정한 법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법 개념의 해석에 대한 사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요? 해당 법 개념? 그거 해당 법 개념이 설마 이거요? 불확정 법 개념의 한계요? 없잖아요. 이게 뭔 개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 요건의 차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나는 행정법규 특정한 법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요. 해당 법개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나는 행정법규 특정한 법규에 사용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해당 법개념의 인정 여부. 이게 뭔 소리야? 이 특정한 법 개념이 사용돼야 행정법규에 요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행정법규에는 얘가 다 사용돼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이 필요성?
뭐 필요성은 여기서 얘기했는데 뒤에서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학설도 아니에요. 학설 간 차이? 학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법원의 통제가 제한되는 행정의 영역을 소개하고, 이거는 가만이죠. 그러고 이거 같은 경우 뭐 현행 뭐야 이거 확실히 나오겠어요. 얘입니다. 문제점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는, 야 일치 문제입니다. 이거 뭐 그냥 일치 문제라서 이거는 너무 쉽죠. 그냥 4번 왜 위에 보고 오세요. 얘는 왜 없어요? 난폭운전은요 의무 아닙니다. 재량입니다. 재량 할 수 있다. 재량행위라서 기속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AAU로 가장 적정한 것은 입니다. A가 뭡니까? 여기 어떤 행정행위 여기죠.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 이게 뭐? 그래서 보시면은 쭉 뭐 있는데,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에 법적 의무가 주어지지만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의 법적 권한만 주어진다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한 권한 아닙니까? 집행 권한? 법적 권한?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얘는 그래서 세모를 치고요. 구체적 사실관계가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경우에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법률 요건 있죠. 요거는 같아요. 법에 써있다. 법에 써있기 때문에 기속행위 재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무냐 재량이냐가 다른 거지, 판단하는 기준,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 어떻다? 같아요. 법에 써있으니까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입법자가 행정법규의 효과 부분에서 가능 규정 형식을 사용한 결과 재량행위에 대한 법규는 요건, 효과의 조건문 형식을 뭔 개소리야 이거 맞춰야 된다고. 그게 아예 틀렸죠. 그래서 아이고 씨발 하나씩 다 치워줄게요. 얘는 얘가 틀렸고요.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법적 권한이 집행 권한.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내가 쳐놨죠. 기속행위는 사법통제 대상에 대한 행위에서 행정청에 대해 법원의 우위가 인정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원과 동등한 재량권? 얘는 맞는데 얘가 되지 않냐? 기속행위가 행정청의 법원의 우위? 누가 우위야 이거는? 아니 우위 그런 거 얘기했어요? 행정청에 대해 법원의 우위가 인정된다? 그럼 사법적 통제? 그럼 무조건 그 기속행위는 그냥 다 얘 따까리야? 기속행위를 어떻게 어겼냐 안 어겼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범위지 그게 우위?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등이 이거는 조금 이건 조금 얘는 5번은 왜 맞아?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부여하던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그쵸? 이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왜? 이거 했어 안 했어고요. 재량행위는 너 그 범위 내 권력 그 범위 내에서 휘둘렀어 안 휘둘렀어 하였는지 위법성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가 통제 범위에 대한 얘기가 더 적절한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판단 여지. 얘가 여지설이고 수권설이죠. 그래서 여지설은 그 행정 쪽에 그걸 견해를 듣는 거고, 수권설은 법원에 써있는 경우만 듣고 평소에는 그냥 행정 쌩 까는 거. 일단은 답은 3번인데요. 제가 요것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아이 뭐야 왜 또 지워. 요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띵 9번 봅시다. 9번 맞죠? 8번 했으니까. 자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거 얘 일단 다 맞아요. 다 맞아. 3번도 맞아. 근데 얘네 좀 얘기를 해. 일단은 3번 봐봐. 수권설은요 사실관계에 특정한 법 개념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아닌 입법자가 왜 합니까? 입법자가 준 거죠. 법 개념이 적용되지 여부를 입법자가 한다? 아니다. 이거는 말해도 입법자는요 그 권한을 준 거지
법 개념이 적용되었는지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그래서 저는 이게 요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개념이 적용되는지를 입법자가 왜 합니까? 입법자는 법을 만든 사람인데 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얘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얘가 왜 해? 이거는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줘야죠. 근데 봐봐 5번 보시면요, 둘 다 행정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의회가 행정청의 불확정 법개념의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인정한다. 근데 이게 그냥 읽으면 님만 얘기하는 거 기억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거 근데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낚시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얘가 확실하긴 한 것 같은데 요건 맞아. 얘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의회가 행정청의 불확정 법개념의 판단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권서는 무조건 맞죠? 근데 얘는 여지설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의회가? 그래서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조금 저는 궁금하거든요. 지문에 그런 말이 없어요. 판단 여지설 이거 얘기를 보면은 의회 얘기가 있나? 그래서 저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왜냐면 법을 만든 곳이 의회 입법부기 때문에 판단 여지설로 해석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소린가?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건 좀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좀 여쭤보세요 저한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 답은 얘라는 거. 얘는 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왜 얘가 하냐라는 소리.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10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행정법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의료법이죠. 그래서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죠. 행정이죠. 행정청 장관은요 해야 한다. 근데 봐봐, 이거 추상적인 거죠. 이거 안전해? 어떻게 알아? 유해? 어떻게 알아? 추상적 법개념이고 해야 한다. 무슨 행위? 기속행위. 야, 행위 맞냐? 기속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제 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요 이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연구와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행정 판단을 때리는 소리고, 얘는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다 행정이에요. A 있으면 요건,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얘는 재량행위네요. 기속 N 재량. 자 봅시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 어쩌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확정적 개념이다. 그렇지. 구체적 상황에서 되니까 맞는 말이죠. 불확정법 개념 구체적 상황에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의료법 59조 1항 재량행위다. 해놨잖아. 가능. 자 3번. 그럼 왜 틀려? 53조 제1항 이거 추상적이고 기속행위. 이런 심의를 거쳐서 미흡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존중해야 해서 사법심사가 갑자기?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속행위도? 자 봐봐, 했냐 안 했냐 법원 통지 받아요. 기속행위의 경우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함으로 사법심사 불가하다? 아니죠. 이게 어쨌든 그러면 이 안전성이 왜 미흡한지라고 소송을 걸면은 얘기를 하겠죠. 법원이 행정적인 판단은 존중하는데 존중하는데 통지는 받는다라는 겁니다. 통제 자체는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존중을 해줘가지고 미흡하다면 미흡한 건데요,
그 뭐야 이거 의료기술 안정성 미흡하다고 한 사람이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제 받는 거지 법원이. 그래서 그 기속행위가 알맞냐 알맞지 않았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제 자체는 받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문에서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A와 바꿀 수 있는 거. 자, 답 2번입니다. 왜? 부가는 누가 주는 거, 부여는 누가 주는 거. 부가 부여, 부응은 내가 기대에 부응하는 거, 부합은 뭐 그 맞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는 것, 그러니까 의무를 지는 것이 지가 하는 거니까 답 2번 입니다. 그 다음에 야 큰일났다. 이거 내가 풀다가 빡이 돌아서 빡이 이거 있어야 돼. 이거 문과는 옵니다. 그냥 이게 일단은 난 좀만 쉬었다 할게요. 너무 목이 아파서 일단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